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 지원받는 법 코너를 맡게 된 공인노무사 김소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번 촬영은요,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했다는 것을 사전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다른 강의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오늘은요, 우리 소상공인 사업주 여러분께서 가장 먼저 직면하는 기초적인 거,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월급을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이거 예전에는 근로계약서 뭐 그냥 우리끼리 사이인데 안 써도 되지 이렇게 생각해서 안 쓰시는 분들도 많고요. 두 번째는 월급 그냥 주면 되지 않나? 이렇게 일했으면 한 달에 200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들 주먹구구식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근로라는 건요, 생존권의 문제거든요. 사실은 코로나19로 사업주분들께서 월급을 받는 근로자보다 그 월급을 충당하기 위해서 대출을 밟거나 매출을 일으키는 우리가 더 힘들다, 적자다. 이것도 맞는 말씀인데요. 하지만 우리 사업을 이 어려운 코로나19에서 견디고 일으키려면 뭐가 필요하죠? 우리 사업을 지탱해 줄 근로자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근로자분들을 잡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도 우리 법에서 원하는 대로 종이로 잘 작성해야 되고요. 월급도 우리 법에서 나온 대로 최저임금을 준수하면서 잘 계산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아마 이제 우리 2019년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때문에 각종 지원금들을 지역에서도 받고 국가에서도 받으셨을 거예요. 그 지원금이 여러분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네, 맞습니다. 대부분은 국민의 세금,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입한 4대 보험에서 나오거든요. 따라서 이 근로자를 갖다가 꼭 붙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4대 보험도 가입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근로계약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 두 번째는 월급을 어떻게 줘야 되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4대 보험이 뭐고 이걸 가입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요, 사장님이 꼭 필요한 근로기준법 듣고 가세요 라는 제목으로 제가 오늘 시작하게 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에서 아무거나 쓰면 안 돼요. 국가에서 필수적으로 쓰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이 필수적인 기재사항이 어렵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근로자하고 이렇게 근로계약을 체결했을 때 꼭 들어가야 되는 사항, 그게 필수적인 건데 이거를 또 말로는 다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글로 쓰기는 어렵죠. 그래서 국가에서 이거를 글로 쓸 수 있도록 표준 근로계약서도 이제 국가에서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근로계약서에 어떤 게 들어가야 되는지, 그리고 표준 근로계약서를 실제로 보면서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를 저와 함께 보실 거고요.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올해는요, 최저임금이 8,720원이었어요. 근데 내년도 최저임금은 얼마죠? 네, 9,160원까지 점프했어요. 뭐 이렇게 최저임금 인상 비율이 높지는 않지만 최저임금이라는 게 전년도께 또 누적돼서 다음 연도거 진행하고 또 누적돼서 다음 연도거 진행해서 사실은 지금 사업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너무 최저임금이 높아 하지만 사업을 오래 하셨던 분들은 옛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옛날에는 신입사원 초봉이 130이었어, 뭐 100만 원이었어. 저 역시 처음 노무사가 돼서 수습 기간을 걸 때 제 초봉이 100만 원이 되지 않았는데도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었거든요. 그만큼 최저임금이 빠르게 올라서 내년도 최저임금은 뒤에서 보지만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최저임금을 보고 어떻게 임금을 가장 단순하게 설계할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 근로자와 사업주의 든든한 보장책으로 있는 4대 보험입니다. 4대 보험이 여러분 임의적으로 내가 원하면 가입하고 내가 원치 않으면 가입하지 않는다. 이게 아니라 근로자라면은 누구나 사업장에서 가입을 시켜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주도 거부권이 없고 근로자도 거부권이 없어요. 적용 제외자가 아니면은 누구나 4대 보험을 필수적으로 가입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가입 필요성이나 어떤 걸 뭘 어떻게 가입을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가장 핵심적인 부분만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요, 제가 맨 앞에 설명드린
근로계약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근로계약서 필수적 기재사항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막 정한 게 아니에요. 이런 조건이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계약에서는요. 대체로 원래는 필수적 기재사항이 아니라 그 계약에서 중요한 것들을 다 기재하죠. 이 계약이 뭐를 목적으로 하는지, 이 계약의 단가는 얼마인지, 이 계약을 수행하기 위해서 언제부터 언제 수행하는지, 만약에 이 계약이 잘못됐으면은 뭐 손해배상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걸로 되어 있는데 근로계약은 약간 특수한 것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렸는데 우리 근로자와 사업주의 관계는 부부관계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뭐예요? 서로 말로 표현을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글로, 법으로 다 표현을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왜 우리는 말로써 이렇게 하자 합의하고 이게 뭐 강제력이나 이런 게 띄지 않고 그냥 말로 하는 경우도 많고 안 지켜질 때도 많거든요. 근데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근로라는 거는 우리 생존권에 달려 있는 거거든요. 정말 저희가 이런 말을 해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네, 이게 사업주분들도 직원들한테 월급을 줄 때 나의 목구멍에서 내가는 거고 우리 직원들도 월급을 받을 때 나의 목구멍이 이제 이렇게 카드 대금이 이렇게까지 올라왔을 때 월급을 받고 해방이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 계약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근로기준법을 통해서 최소한 이런 요건이라도 명확하게 해야지 근로자와 사업주가 다툼이 생기지 않을 거라고 해가지고 지금 보여드리는 이 사항에 대해서 꼭 종이에다가 중요한 근로조건이니까 종이에다 써놔라 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제 이거에 대해서 뭐 필수적 기재사항이라고 하지만 이게 만약에 근로계약서의 항목이 하나라도 빠져 있으면 네, 그냥 과태료 처분이 아니라 형사처벌이 돼요. 예, 보통은 우리가 근로계약서를 미교부, 즉 근로자한테 한 장을 주지 않았을 때만 형사처벌, 즉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벌금이 여러분 뭔지 아시죠? 그냥 돈 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돈을 내면 되는 건데 이거를 안 냈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찍찍찍찍찍찍 끌려가가지고 구금시설에서 노역장 유치라고 해서 아마 재벌 회장님들이 뭐 황제 노역한다 그러는데 거기서 인형 눈알 붙이기도 하시고요. 뭐 이렇게 목공도 하고 봉투 붙이기도 하고 네, 거기서 노역을 살다가 몸으로 때우다 나오셔야 되거든요.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리 예를 들어서 빚을 못 갚아서 집에 빨간 딱지가 붙는 압류 절차가 진행되는 거에 급급하지만 우리 벌금을 안 낼 때는요. 전과도 올라가지만 우리 인신을 구속할 수 있거든요. 몸에 대해서 구속권이 국가에서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해서 근로자한테 교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에 앞서서 작성을 할 때 국가에서 지금 이 PPT에서 보이는 것대로 근로계약서상의 필수적 기재사항도 꼭 넣어야 돼요. 하나라도 빠지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보통 벌금이 3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3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가 나오는데 벌금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렇게 우리가 근로계약서를 사업장에 다 똑같이 쓸 거 아니에요. 똑같이 썼을 때 우리 사업장에 근로자가 5명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임금 부분에 대해서 뭐 항목을 제대로 안 쓰거나 아예 빼놨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그 근로계약서가 지금 5개잖아요. 그러면은 30만 원, 예를 들어 벌금이 30만 원짜리였다 그러면 1명 30만 원, 2명 30만 원, 3명 30만 원, 4명 30만 원, 5명 30만 원 이렇게 돼서 어떻게 되죠? 30 곱하기 5명 하면은 벌금 150만 원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저희 관리하는 사업장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한테 관리를 위탁을 오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그만큼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별거 아닌 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하면 할 수 있어. 내가 조금만 신경 쓰면 할 수 있어. 그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면 할 수 있는 거고 내가 조금만 신경 쓸 수 있는 거니까 형사처벌을 안 받고 서로 법적 분쟁에서 이렇게 벗어날 수 있도록 꼭 지금 이 기회에 한번 필수적 기재사항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요. 임금에 대해서 써야 돼요. 뭐 뒤에서도 보시겠지만 임금을 쓸 때 뭐 연봉 2,400만 원 이렇게 한 글자 아니면 월급 200만 원 한 글자 이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제 뒤에서 보였지만 이 월급 안에는 기본급이 얼마고 만약에 이게 우리
연장 근로나 야간 근로, 휴일 근로가 다 들어갔다면은 기본급하고 200만 원은 연장 근로 얼마, 뭐 기본급이 180이다, 연장이 10만 원이다, 야간이 뭐 10만 원이다. 이렇게 항목을 다 나눠놔야 되고, 구성 항목 나눠야 되고, 180은 어떻게 계산이 되어 있는지, 연장 근로는 어떻게 계산입니까? 몇 시간 곱하기 시급, 뭐 몇 시간 곱하기 시급 이렇게 계산 방법도 나와 있고요. 지급 방법은 뭐냐면은 현금으로 직접 주는지 통장으로 쏴주는지 이런 것까지도 나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소정 근로 시간이에요. 소정 근로 시간은 뭐냐면은 그냥 우리가 언제, 그러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주 며칠 일하는지 요거 쓰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주휴일인데 일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한 자들은 반드시 근로 형태와 무관하게 주휴일을 사업주가 부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주휴일이라는 거는 유급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날은 일을 하지 않아도 월급 속에서 그날 수당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중요한 거는 주휴일이 무슨 요일인지를 갖다가 반드시 계약서에 특정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인 사업장에서는 우리 일요일을 주휴일로 많이 하고 있고 뭐 백화점 같은 데는 뭐 쉬는 날이 월요일이니까 월요일이 주휴일로 되어 있거든요. 주말을 반드시 주휴일로 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이 7일이면은 그중에 하루만 주휴일로 이렇게 딱 지정해야 되는데 문제는 제가 이제 요식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서비스 직종 이런 데는 주휴일이 막 자주 변경이 된대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일단은 그 주, 한 주에서 가장 많이 쉬는 날, 그 근로자가 가장 많이 쉬는 날, 예를 들어서 화요일이다. 그럼 화요일로 정해놓고, 뭐, 업무 사정에 따라서 주휴일은 변경될 수 있다. 밑에 그런 문구 하나 써놓으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걸 지정하지 않으면은 주휴일을 안 준다라고 해가지고 가장 많이 지적받는 게 주휴일이 무슨 요일이냐 안 쓴 거 많이 지적을 받고 있거든요. 네 번째는 5인 이상 사업장 그리고 일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차 유급 휴가에 대해서 이제 부여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법의 내용이 너무 자세히 돼 있고 그 자세한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다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연차 유급 휴가 법에 따라서 부여한다. 간단하게 쓰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어디서 일하는지 우리 사업장 주소 쓰시면 되고요. 무슨 일을 하는지 예를 들어서 내가 경영 지원, 행정 업무를 한다. 아니면 생산직이다. 이런 걸 반드시 써 놓으셔야 됩니다. 일곱 번째는 만약에 이 근로자가 계약직, 즉 우리 법률 용어로는 기간제 근로자라고 하거든요. 기간제 근로자면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근로자가 우리랑 근로계약을 맺고 있다를 써놔야 돼요. 왜냐하면은 일반적인 사업장에서는요. 2년, 계약기간이 2년이 넘어가면 정규직으로 바로 전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근로자가 계약직이라는 걸 표시를 반드시 해야 돼요. 그 정규직으로 넘어가는 거를 방지하고 나중에 법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근데 문제는요. 이 6번의 근로계약 기간을요. 만약에 서면, 즉 근로계약서에 안 썼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말로 아니면 다른 걸로 이 사람이 계약직이라는 걸 알 수 있지만 이 사람의 근로조건을 정한 서면에 써놓지 않다고 해서 이 사람은 정규직으로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에 우리 계약직들은 반드시 계약 기간을 꼭 써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근로일. 근로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우리 단시간 근로자들 많거든요. 속칭 알바. 그러면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중에서 무슨 요일날 근무를 하는지 그리고 알바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아니면은 뭐 근로시간이 조금 짧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근로시간이 그 요일별로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요일별로 사실은 그 시급은 똑같아도 그 요일별로 나오는 뭐 일당이 다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로일별로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하는데 이걸 반드시 적어 놔야 됩니다. 자, 우리 지금 표준근로계약서예요. 이거는 기간이 정함이 없다라는 거는 정규직이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뭐 어렵진 않아요. 자, 제가 그래요. 전문가한테 지금 당장 우리 사업장에 근로계약서를 세팅을 못 받을 것 같다라고 한다면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들어가면요. 표준근로계약서 바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어요. 표준근로계약서 정말 훌륭하게 잘 돼 있어요. 정규직용, 계약직용, 뭐 단시간용, 뭐 일용직용, 그 다음에 청소년용, 뭐 그 다음에 그것도 있어요. 그 5개 국어인가 6개 국어로 뭐 영어도 있고 필리핀, 베트남, 뭐 러시아, 중국, 일어 다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매하게 옆집, 뒷집, 앞집 근로계약서 아니면 세무사 사무실 진짜 모르는 데인데 세무사 사무실은 원래 근로계약서 본 데 아닌데 그냥 세무사 사무실 직원들한테 얘기해서 아무거나 이렇게 쓰시지 마시고요.
저희가 고용노동부에서 정식으로 만든 표준근로계약서를 가장 급할 때 아니면 아무것도 모를 때 이걸 쓰시라고 해요. 그리고 이거를 정말 권장을 저희 같은 노무사들이 직접 컨설팅 하기 전에 급할 때 이거를 쓰라는 이유가 우리 이렇게 노무에 대해서 제대로 흘러가는지 안 흘러가는지를 누가 점검을 하죠? 고용노동부에서 점검하잖아요. 그러면은 자기네가 만든 이 표준 근로계약서를 썼다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 이 페널티에 대해서 조금 약하게 심사가 들어가잖아요. 왜냐하면은 자기네 회사에서 보급한 거를 써서 약간 현실에 우리가 조금 안 맞지만 시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주거든요. 그래서 애매한 계약서 써가지고 괜히 막 현란하게 보이는 거 말고 오늘 보여드리는 표준근로계약서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가서 다운받으세요.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표준근로계약서 딱 하면은 이렇게 왜 뭐 우리 예스폼이나 이런 데 나와 있잖아요. 그런 데 가면은 10,000원 주고 다운받으라 그러는데 그러실 필요 없어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가면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가서 다운받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첫 번째로는 이런 게 있어요. 여기 사업주, 법인이면은 뭐 법인, 무슨 법인 주식회사 뭐 쓰고, 개인이면은 개인, 뭐 우리 매장 이름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소리커피, 김소리 뭐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뭐 김소리 이렇게 써도 되거든. 근로자 이름 그다음에 홍길동 그다음에 근로 계실은 이거 많이 물어보세요. 4대 보험 취득일인가요? 아니에요. 그러면 수습기간 끝난 날인가요? 아니에요. 최초의 우리 사업장에 처음 일을 시작한 날이에요. 네. 그 다음에 근무 장소 우리 회사 주소 쓰면 되고요. 업무 내용은 예를 들어서 경영이면 경영, 뭐 행정, 생산, 뭐 아니면은 뭐 매장 관리 이런 거 쓰시면 되고요. 소정 근로 시간 똑같으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다음에 휴게 시간 보통 12시에서 1시까지 쓰시고 임금 이거는 임금 조금 제가 뒤에서 볼 거지만 만약에 우리가 일주 40시간 하루 8시간 사업장이면은 임금을 할 때 그냥 월 200만 원 그냥 써놓으시면 돼요. 거기는 다른 거 안 보고 기본급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근데 제가 조금 이따 보고 밑에 거 설명해 드리고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지급 방법, 근로자한테 지급이냐 통장으로 갔냐 체크하시고 연차는 연차와 관련된 거는요. 너무너무 이게 많기 때문에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또 연차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다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5인 미만 사업장이나 뭐 일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일 경우에는 여기 연차에 가로 열고 5인 미만 사업장 해당 사항 없음 아니면 일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이므로 해당 사항 없음 써놓고 사회보험 적용 여부 이거 사실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선택해라서 하는 게 아니라 일부 사회보험 중에 적용 제외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거 확인하려고 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근로계약서 교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교부함 이거 조금만 애매하시면요. 여기다 근로자 사인 하나 받으세요. 교부 받았다는 사인. 기타 뭐 근로기준 법령에 따른다. 그 다음에 날짜를요. 이 사람 입사일자로 쓰느냐 뭐가 아니냐 이런 질문사항인데 입사일자가 아니라 그냥 다니면서 한 번만 쓰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날짜 쓰세요. 퇴사하기 전 날짜. 그 다음에 사업주 이름, 근로자 이름 쓰시고 원래는 이제 이렇게 가셔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요. 엄청나죠? 여기는 자, 원래 여기가 하루에 2시간 그러니까 주 5일 사업장인데 하루에 2시간씩 연장 근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임금 구성 항목 이렇게 쓰고 연차까지 넣어드렸어요. 제가. 그 다음에 금액은 이렇게 되고 계산이 이렇게 된다. 요렇게까지 자세히 써놔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 원래는 그 우리 근로기준법에서 나오는 임금에 대해서 자세히 써놓은 건데 모르시면은 항상 이렇잖아요. 표준근로계약서에 월급 200만 원 이렇게 기본급에 써놓으셔도 어느 정도 방어는 됩니다. 네, 그 다음에 기간이 정함이 있는 계약직 끝 똑같은데요. 다 내용 똑같은데 여기 근로계약 기간만 조금 조심해서 쓰시면 되고 여기도 항목 쓰셔야 됩니다.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최저임금 볼게요. 근로계약서 이제 썼어. 다 이제 썼어요. 썼는데 어떻게 보면 근로계약서가 50%고 임금 설계가 50%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근로계약서가 말은 제일 많은데 여기 아까 그 세 줄 있잖아요. 세 줄 임금 어떻게 구성하는지 여기가 이제 또 50%가 들어가는데 자 보시면요. 내년도 9,160원이에요.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은 시급이 이제 이게 사람들의 시급이 되기 때문에 이게 직접적으로 통상임금에 영향을 미쳐요. 시급에 영향을 미치고요. 그다음에 이게 오르면 뭐가 되죠? 법정수당 다 같이 연장 휴일 야간 연차 수당까지 다 같이 올라요. 그러면 이거를 다 합산한 평균임금이라는 게 있어요. 통상임금은 시급이고요. 평균임금은 하루 일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평균임금은 어디게 쓰나?
퇴직금에 쓰거든요. 우리 퇴직금 계산할 때. 그러면은 여러분 최저임금 오르면요. 요즘 최저임금이 너무 높기 때문에 시급들이 오히려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가 많아서 최저임금에 다 똑같이 강제해서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맞추면은 다른 법정수당도 우두두둑 다 올라서 끝내 퇴직까지 오른다. 엄청나죠? 그래서 여러분 보통은 우리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5인 이상 사업장 기본급은요. 하루 8시간 이하 근무수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 하루 8시간 이하 근무수 곱하기 시급을 하고 있어요. 근데 5인 이상 사업자가 아까 시간의 근로가 있으면은 1일 8시간 초과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 하루에 점심시간 빼고 10시간을 근무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기본급에는 8시간까지 들어가고 연장근로 2시간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거는 연장근로 2시간 들어가는 거는 여기 50% 가산을 하라 그래서 1.5배 가산이 들어갑니다. 네, 이거는 아까 우리 여기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해놨죠. 하루 2시간 곱하기 5일 1.5배 가산. 근데 여기 4.345주가 뭐냐면은 월급 계산할 때요. 우리 월 평균 주수가 4.345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월급을 계산할 때는 이렇게 4.345주를 다 곱해줘요. 그래서 우리 40시간, 하루 8시간, 일주 40시간 더하기 주휴 시간이 8시간 들어가고요. 시급 곱하기 월 평균 주수 4.345주. 이게 기본급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의 근로수당은 뭐 1일 2시간 곱하기 5일, 그 다음에 1.5배 가산, 시급 4.345주. 이거 사실은 어렵죠. 계산하기 어려우시죠? 그래서 제가 그 간단 계산법을 말씀드리면은 그냥 이렇게 하시라고 그래요. 내가 누군가에게 200만 원을 주겠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하루 8시간 일하기는 하는데 계산은 모르겠다. 연장 근로를 잡아 놓아야 되는데 모르겠다 하면은 기본급을요. 그 해에 최저임금 있잖아요. 최저임금 곱하기 최저임금 곱하기 209시간을 우리가 기본 시간으로 주휴까지 는 시간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가 약 182만 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해요. 그냥 200만 원에서 182만 원을 기본급으로 놓고 나머지 18만 원을 시간의 근로수당 또는 연장 근로수당 그렇게 넣어 놓으세요. 대표님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왜냐하면 계산할 수는 없는데 너무 복잡한데 이거는 노무사님이 어디서 나눠놓으라 그랬는데 내가 지금 노무사님을 당장 볼 수는 없어. 그러면은 저희가 그냥 세무사 사무실도 그러니까 만약에 그 급여대장을 급하게 세무사 사무실에 맡겨서 그냥 한다 그러면 세무사 사무실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냥 기본급은 최저임금 맞춰주시고 나머지 남는 돈은 전부 다 연장근로수당으로 빼주세요. 이렇게. 예, 그게 가장 합리적이거든. 그러면은 그 연장근로수당이 솔직히 우리 사업장에서 근로자한테 더 줄 수 있고 덜 줄 수 있고 이거는 알 수 없지만 최소한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만약에 우리가 원래 연장근로수당을 30만 원을 줘야 되는데 18만 원을 갖다가 넣어놨다. 그러면은 12만 원이 체불이잖아요. 그러면은 전체를 기본급으로 넣어서 30만 원 체불되는 것보다 어떡하죠? 12만 원 체불돼서 그거 정산해 주는 게 더 합리적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아니면은 연장근로가 알고 보니까 10만 원만 더 주면 되는데 난 12만 원을 더 줬다라고 하면 2만 원 내가 추가로 줬는데 그거는 그냥 내가 너무 열심히 일하니까 줬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정 안 되면은 그냥 내가 주는 월급에서 기본급은 그의 최저임금으로 맞춰두고 나머지를 다 연장근로수당으로 빼놓으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자, 그럼 다시 넘어가면은 여기 보면 5인 미만 사업장은 그냥 다 넣으세요. 총근로시간 곱하기 시고 왜냐면 가산임금이 적용되지 않고요. 주휴수당은 우리 일주 40시간 일하면은 8시간 분을 주거든요. 이걸 비율적으로 하는데 너무 예를 들어서 일주 20시간 일하신 분은 뭐 주휴수당이 4시간 이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복잡하니까 주당 총 근로시간 곱하기 0.2 하면 바로 나오거든요. 네, 그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할 수 있고요. 이때 중요한 건 주휴수당은 일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하시는 분들한테만 지급이 됩니다. 일용직도 마찬가지예요. 네, 올해 그리고 하루 일당은 7만 원 정도 나오고 내년에 이거보다 더 오르겠죠. 네, 그래서 이것도 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건데 맨 밑에 2021년 최저임금 대비 구성 예시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200만 원 기준에서 182만 원이고 17만 7천 원 그렇게 넣으시라고 모르시면은 그 얘기입니다. 자, 급여대장 실제로 저희가 관리하는 급여대장 이렇게 생겼어요. 네,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다 나눠놨어요. 연장, 기본, 휴일, 야간, 뭐 연차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이렇게 돼야지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 고용노동부에서 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4대 보험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자,
4대 보험 근로자라면 누구든지 넣어줘야 되고요. 여러분 국가에서 고용지원금 받으시고 싶으시죠? 그러면 근로자들 고용보험, 그 4대보험 다 가입이 시켜야지만 사업주 지원금도 나오고요. 직원이 또 실업급여 타고 싶다. 그러면 자기가 4대보험에 가입이 돼 있어야 돼요. 특히 고용보험. 그렇기 때문에 그거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4대보험에 가입을 하시면 여러 가지 혜택 중에서요. 두루누루 사회보험이라고 고용보험하고 국민연금에 대해서 DC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예전에는 그냥 일정한 금액, 올해는 한 219만 원이거든요. 친구 월 보수총액이. 그렇게 되면은 이제 무조건 그 기간과 상관없이 줬는데 이게 재원이 많이 고갈돼서요. 2018년도 1월 1일부터 입사자들부터 3년, 기존의 입사자들은 3년 이상 받았기 때문에 이제 수급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네, 이거 좋아요. 고용보험하고 국민연금 80%까지 지원을 해줘요. 3년 동안. 네.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이제 이렇게 그 연차별로 DC율이 낮긴 하지만 사업주나 근로자 모두 다 두루누리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좋고요. 마지막으로 이것도 월 보수총액 219만 원 이하만 되면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인데 이거 사업주 지원금이에요. 예전에 처음 시작할 때는 13만 원부터 시작했는데요. 지금은 7만 원까지 줄었지만 그래도 근로자 월 평균 보수가 219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근로자 한 명당 7만 원, 5인 이상 사업장은 5만 원, 5인 미만은 7만 원, 5인 이상 사업장 5만 원, 그리고 단시간 근로자나 일용직 근로자 사용하는 사업주한테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제가 오늘 준비한 건 다 맞았고요. 오늘 Q&A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여기 보면은 강의 잘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좋은 내용도 감사합니다. 요즘은 근로계약서를 꼭 써야 하네. 맞아요. 이제 근로계약서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안 쓰면 어떻게 된다 그러죠? 네, 형사처벌이에요. 네, 전과자 되십니다. 그리고 계속 벌금 안 내고 버틴다. 어떻게 하죠? 네, 구금시설에 가서 인형 눈알 붙여야 되실지도 모른다. 봉투 붙여야 되고 꽃 붙여야 되고 이렇게 노역을 사셔야 돼요. 네, 그런 일이 없도록 이거 진짜 간단하고 단순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배운 거 첫 번째는 표준 근로계약서라도 쓰자. 거기에 있는 내용이 우리 근로기준법에 다 되어 있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최저임금 지키자. 모를 때는 기본급에는 자 올해 최저임금 넣어버리고 시급 곱하기 최저임금 곱하기 209시간. 그 다음에 남는 돈은 어디 넣었죠? 네, 잔업수당 내지는 시간의 근로수당, 연장 근로수당. 그 다음에 세 번째 4대보험. 사업주분들 우리 정부지원금 혜택 받고 싶으면 4대보험 거기서 고용보험을 꼭 가입을 해 놓으셔야 되는데 거기서 재원이 나오니까 네, 4대보험 꼭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제가 한 내용은 이게 전부고요. 네, 오늘도 유쾌한 시간이었습니까? 네, 오늘 소상공인 지원받는 법을 여러분과 긴 시간 동안 함께 했는데요. 다음에도 더 좋은 모습으로 보겠습니다. 저는 공인노무사 김소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